당신은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답답하고 불쾌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고 당신의 말은 단숨에 묵살당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화를 내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속 끓이며 참을 것인가?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상대가 우기기 대왕일 경우 대화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됩니다. 분명 내 말이 맞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만 손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까지도 논리보다는 감정과 고집으로만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역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신문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삼국시대에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동료는 단숨에 반박합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설득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부정하기만 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과는 아예 말을 안 섞는 게 답인가 싶어지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가족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대화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논리 싸움에 힘 빼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우겨도 당신은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말이 상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대화에서 원하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기기 대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대화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기기 대왕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논리로 맞서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논리를 듣기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논리적인 설명은 그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친구가 커피는 몸에 나빠 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도 좋아.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라니까? 나는 어디서 봤어? 커피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대화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졌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반박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상대는 공격적인 태도를 조금씩 거두고 대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인정하는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감정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는 내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강하게 우길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팀 회의 중 한 직원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제품 디자인은 지금 그대로 가야 해. 이게 최고야. 당신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니에요.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박할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디자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대화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즉,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마세요.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한 대화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우기기 대왕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강하게 주장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반박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싫어하지만 스스로 의문을 가지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야. 다른 방법은 시간 낭비야. 당신은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어라고 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떤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논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기본 예의가 없어. 이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예의 바른 사람 많아요라고 하면 아버지는 더 강하게 주장하실 겁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버지는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질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보니 궁금한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대가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직접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이전에 다른 방식도 시도해봤어? 상대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활용하면 상대의 우기기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논리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의 말을 반복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기기 대왕과 대화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심리학에서도 반복 화법이라고 불립니다.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주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논리적 허점을 깨닫기도 하고 불필요한 감정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말합니다. 무조건 이 식당이 최고야. 다른 데는 갈 필요도 없어. 여기서 아니야. 다른 식당도 좋아라고 반박하면 친구는 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식당이 무조건 최고라는 거지? 그러면 친구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무조건 최고라고 말해도 될까? 이처럼 상대가 자신의 말을 되돌려 들으면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해야 해. 다른 방식은 다 실패할 거야.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반박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일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 방식 말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음을 깨닫고 조금씩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우길 때 스스로 논리를 점검할 시간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그대로 되돌아오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가 단정적인 말을 할 때 절대 이렇게 해야 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 말은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 라고 되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난 절대 틀리지 않아. 내가 맞다고 했잖아.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라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논쟁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기기 대왕을 만나면 논리적으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반복해서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일부러 모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기기 대왕과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애초에 논리보다 감정과 고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적 대응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자극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모호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의 공격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말합니다. 이번 여행은 무조건 제주도로 가야 해. 다른 곳은 다 별로야. 이때 아니야. 다른 곳도 좋아라고 하면 친구는 더 강하게 우길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주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다른 곳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모호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말합니다. 이 회의 방식이 제일 좋아. 다른 방식은 비효율적이야. 이때 꼭 그렇진 않아라고 반박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방식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다른 방식도 상황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대는 응? 그렇긴 한데 하고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논쟁의 불씨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재검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고집이 센 경우에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반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논쟁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강하게 주장할 때 이게 정답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의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대화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상대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이게 맞다고 했잖아. 왜 자꾸 딴소리야? 이럴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다른 관점도 있긴 할 텐데. 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우기기 대왕을 상대할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부러 모호하게 반응해 보세요. 이제 5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방법은 바로 대화를 유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기기 대왕과의 대화가 답답한 이유는 상대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서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대화는 더욱 꼬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유머를 활용해 대화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유머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상대가 자신의 고집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끈기가 없어. 우리는 다 참고 살아왔어. 이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라고 하면 삼촌은 더 강하게 우길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삼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서 새벽까지 야근하고도 다음날 출근하죠. 진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농담을 섞어 말하면 삼촌은 순간적으로 웃게 되고 대화의 긴장감이 풀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효과적이에요라고 하면 상사는 더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언제나 진리죠.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도 한 번만 시험 삼아 해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사는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한 번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처럼 유머는 상대의 공격성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웃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할 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럴 때는 맞아요. 이 방법 말고는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농담을 섞어 말해보세요. 상대는 순간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내가 맞다고 했잖아. 왜 자꾸 딴소리야? 이럴 때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긴 걸로 해주세요. 이기는 기분이 어떤지 좀 느껴보게요. 라고 가볍게 받아쳐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긴장이 풀리면서 더 이상 강하게 우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유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부드러운 유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꼬는 말투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머를 던진 후에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기기 대왕을 상대할 때 논쟁을 피하고 싶다면 유머를 활용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5가지 대화법을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기기 대왕을 이기는 최고의 대화법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되묻기로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두 번째,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가기. 세 번째, 침묵의 힘을 이용해 상대가 스스로 말을 줄이게 만들기. 네 번째, 일부러 모호하게 반응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다섯 번째, 유머로 대화 전환하여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기. 이 5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우기기 대왕과 마주쳐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끝까지 우기는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한층 여유롭게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감정만 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기기 대왕과의 대화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자꾸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